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특혜 휴가라고 주장하는데요. 여러 주장들이 뒤섞여 나오면서 뭐가 팩트인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이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들과 앞으로 밝혀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 여기서는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카투사로 복무했습니다. 미 이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였고 의정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휴가 시점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병가,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휴가가 있었습니다. 총 23일간의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긴 휴가, 뭔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왜 23일간 휴가가 있었던 걸까요? 무릎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군대 가기 전에 왼쪽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 5일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단을 받습니다. 오른쪽 무릎 수술도 필요하다. A씨는 삼성 서울병원 소견서를 들고 2017년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A씨는 이 진료에 군의관 의견을 근거로 병가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6월 5일 병가를 나왔고 3일 후인 6월 8일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으니까 통증이 있었을 테고 회복 기간이 필요했겠죠. 당시 진단서에는 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A씨의 1차 병가 기간은 열흘이었습니다. 병가를 받을 때 지휘관이 병가는 한 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1차 병가가 끝날 때쯤 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게 됐고 2차 병가 9일을 받았다고 A씨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병가 연장이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고 더 이상 병가 연장은 안 되고 개인 휴가를 써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개인 휴가 4일을 썼다고 A 측에서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병가를 열흘 낸 이후에 전화를 통해 2번의 휴가 연장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이슈가 생겨납니다. 일단 수술이 핑계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삼성 서울병원 소견서가 공개됩니다. 이 이슈가 클리어되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군 양주병원 진료 결과도 공개하라. A씨 측에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부 문건이 조선일보 등에서 공개됐는데요. 그 문건에 양주병원 군의관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사실은 있었고 병가 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는 휴가를 전화로 연장하는 게 되는가입니다. 사실 이 이슈가 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라떼는 마리아가 뒤섞입니다. 휴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다. 일단 복귀하고 다시 휴가를 받아야 한다. 복귀하지 않았으니까 군무 이탈이다. 여러 사람들의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케이스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단 국방부 설명을 볼까요? 국방부가 9월 10일 이 문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발표합니다. 그 자료에 휴가 연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부대관리훈령 제64조, 국군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함. 그럼 전화를 걸어서 저 병가 연장할게요 이러면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씨 측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라고 해서 2017년 6월 21일 이메일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슈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군 법무관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휴가 미복귀를 포함한 군무 이탈 사건을 100건 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최근 판례까지 모두 찾아봤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군무 이탈 사건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느냐. 판례를 제가 혹시 몰라서 어제 공간된 판례를 다 찾아봤는데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승인이란 건 구두냐 서면이냐 묻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역대장인 중령 그리고 지원장교인 대위가 구두로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한 군형법상 군무이탈로 처벌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의 판단 기준은 부대장, 지휘관의 허가 여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 이탈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김한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도 이 기준으로 보면 당시 부대장에 해당하는 지역대장인 중령과 지원장교인 대위가 휴가를 허가해줬기 때문에 근무 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허가를 해줬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게 정당한 사유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병가를 연장해주고 추가 연장 없이 개인 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이나 수술받은 군인을 일단 복귀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 없이 휴가를 붙여쓰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등은 부대장의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설명으로도 김한규 변호사의 설명으로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가능한 일이고 해당 지휘관들이 전화로 승인을 했다면 이 문제는 클리어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느냐 미군 규정을 따르느냐입니다. 뭔가 좀 복잡해지나요? 사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 규정 문제가 나온 이유는 A씨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가 휴가를 간 시점이 2017년 6월인데요. 병가 기록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개인 휴가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병가를 간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럼 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미군 규정을 따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가도 혹시 미군 규정을 따른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군 규정 117에 따라 한국군 지원단 즉 카투사는 주한미 육군으로부터 지휘 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음. 휴가 기간과 사유에 대해서는 육군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 지원단 지역대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요약하면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 그렇다면 A씨의 휴가는 적법했는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방부는 휴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기록은 왜 없는 걸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미 육군 규정이 꼽힙니다. 부대는 모든 카투사의 휴가 및 외출에 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그래서 기록 보관과 폐기에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자료가 없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휴가 연장 전화를 누가 언제 했느냐입니다. 이 쟁점은 꽤 치열합니다. 혹시 추미애 장관이 전화해서 불가능한 일을 되게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화와 관련해 국방부 문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줬지만 본인이 묻는 건 미안한 마음이 있어 부모님과 상의를 했고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 이 부분이 논란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남편 그러니까 A씨의 아버지가 전화를 한 것인지 혹은 일각의 주장처럼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인지 누가 전화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부모님이 전화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전화했든 간에 전화를 해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능한 일이고 적법한 일이며 규정에 따른 일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단어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전화했던 간에 민원을 넣었다는 건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원을 넣었다는 건 말 그대로 민원이다. 그래서 민원의 뜻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게시판과 타임라인에서 오가기도 했죠. 여러분은 민원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전화한 시기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당직 사병이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 전화해서 복귀했어야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복귀하지 않느냐 라고 묻고 복귀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웬 장교가 나타나서 미복귀가 아니라 개인 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A씨 측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 시점 이전에 이미 개인 휴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개인 휴가 행정명령서는 군 전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그 장교의 마크가 육군본부 마크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장교는 누굴까요? 사실 그 장교는 A씨와 같은 부대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밝혀진 내용이고 개인 휴가 연장 과정은 좀 더 디테일하게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청탁입니다. A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때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 이철원 씨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통해 A씨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탁이라고 하니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휴가 관련된 청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전 대령은 A씨가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용산으로 하게 해달라 라는 청탁이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A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볼까요? A씨는 용산이 아니라 의정부에서 근무했고 평창올림픽 통역병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카투사의 자대 배치는 현장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 여지가 없죠. 통역병 선발은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뭐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청탁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령은 애초 익명으로 청탁을 폭로했다가 9월 10일 실명을 공개하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실명으로 입장을 밝힌 전후가 내용이 묘하게 다릅니다. 익명 폭로 때는 이랬습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으니까. 그런데 실명으로 낸 입장문에는 이렇게 밝힙니다.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 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 씨의 가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 씨의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 왜 익명 폭로를 했다가 뒤늦게 실명 입장문이 나오고 내용도 바뀌었을까요? 알 길은 없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일은 있었습니다. A씨 쪽에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폭로한 이철원 전 대령은 공교롭게도 A씨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에서 사단장으로 복무할 때 함께 근무한 참모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단장과 참모장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무튼 청탁 관련한 문제도 검찰에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화입니다.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되냐? 됩니다. 규정에 나와 있고 병가를 나왔다가 전화를 통해 병가 연장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전화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겠죠. 군 기록상에 면담 관련한 기록은 있지만 병가 기록은 없습니다. 개인 휴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병가 기록이 없는 이유가 카투사 규정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검찰에서 밝혀봐야겠죠.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루어진 건 없고 청탁을 받았다라는 주장만 있습니다. 청탁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검찰에서 전말을 밝혀야 합니다. 많은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 이슈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야죠. 그리고 이런 기사도 나왔죠. 무릎 아프다더니 축구 구단에서 인턴, A씨가 프로축구 구단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는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무릎 아픈 거랑 구단에서 일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스토브리그도 안 봤냐. 그리고 해당 구단에서 이렇게 밝혔죠. A씨는 오버스펙이다. 이슈가, 의혹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모르겠습니다.